종횡무진 이강인, 팀 내 득점 2위, 리그 4호 골광. A매치를 마친 이강인이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으로 복귀하자마자 득점포를 가동하며 팀 내 득점 공동 2위가 됐다. 이강인은 20일,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스트라스부르와의 2024-25 프랑스 리그 18라운드 홈경기에서 팀이 2에서 1로 쫓긴 후반 13분 마르코 아센시오와 교체 투입됐고 45분 승부의 쐐기를 박는 골을 터뜨렸다. 세니 마유루, 아센시오, 브래들리 바르콜라, 이강인의 골을 묶어 4에서 2로 승리한 PSG는 개막 8경기 무패, 6승 2무 승점 20점 골 득실 플러스 17를 달리며 AS 모나코, 6승 2무 골 득실 플러스 10를 제치고 선두를 탈환했다. PSG는 전날 릴과 0에서 0으로 비긴 모나코와 승점이 같아졌지만 골 득실에서 앞서 선두를 회복했다. 6라운드 이후 2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며 리그 4호 골을 기록한 이강인은 오스만 덴벨레와 함께 팀 내 득점 공동 2위에 자리했다. 1위는 바르콜라, 7골. 이강인은 또 지난 시즌 PSG에 데뷔하며 기록한 정규리그 3골을 일찌감치 넘어섰다. A매치 2연전을 모두 풀타임으로 소화한 이강인은 체력 안배 차원에서 벤치에서 출발했다. 이날 PSG는 18세 공격형 미드필더 마유로를 선발 출전시켰는데 바르콜라와 호흡이 잘 맞았다. 쉴 새 없이 골문을 노리던 PSG는 전반 18분 선제골을 넣었다. 바르콜라가 박스 안으로 밀어준 공을 마유로가 따라가며 그대로 왼발 슈팅, 골망을 갈랐다. PSG는 상대 골키퍼 조르제 페트로비치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한두 골을 더 넣을 수도 있었다. 다소 아쉬운 전반을 마친 PSG는 후반 2분 만에 추가골을 나갔다. 데질의 2회의 강력한 슈팅을 페트로비치가 막아내자 아센시오가 쇄도하며 허벅지로 밀어넣었다. PSG는 후반 13분 세쿠 마라에게 추격골을 얻어맞자 이강인을 투입해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이강인은 번뜩이는 패스를 뿜어내며 공격 기회를 계속 만들었지만 아쉬움을 거듭 삼켰다. 후반 18분 이강인의 칩 패스를 받기 위해 박스로 돌입한 바르콜라가 상대 수비에 걸려 넘어지며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하지만 온필드 리뷰를 한 주심이 바르콜라가 먼저 공을 터치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페널티킥을 취소했다. 바르콜라는 후반 21분 이어진 공격 기회에서 곧바로 골을 터뜨려 아쉬움을 달랬다. 하지만 이강인의 아쉬움은 계속됐다. 후반 22분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워렌 자이르 에머리가 문전을 향해 낮게 크로스한 공이 상대 수비에 맞고 굴절되어 자책골로 연결됐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에머리가 공을 받은 위치가 상대 수비보다 살짝 앞서 있었다며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와 득점이 취소됐다. 이강인은 또 후반 24분 전방을 달리는 파비안 루이스에게 정확한 논스톱 패스를 넘겨줘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열어줬으나 루이스가 뒤늦게 달려온 수비에 막혀 슈팅을 날리지 못했다. 후반 28분 이강인의 프리킥을 밀란 슈크리니아르가 헤더로 연결했으나 골문을 살짝 빗나갔다. 어시스트 기회를 잇따라 놓친 이강인은 득점으로 미소를 되찾았다. 후반 45분 주앙 네베스가 골라인까지 치고 올라가 돌려준 컵백을 문전에 도사리고 있던 이강인이 오른발로 골문에 차 넣었다. PSG는 후반 추가 시간 다우다 디옹에게 한 골을 더 내줬으나 승리에는 지장이 없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후반 교체 투입된 이강인에게 팀 내에서 5번째로 높은 평점 7.5점을 줬다. 2. 김민재가 제일 못해 편파 판정까지 당했는데 오른쪽 화살표 미넨 바르셀로나 원정일에서 4대 패에 홀로 욕먹어. 고위 가격에 몸싸움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실점을 바라보는 등 철기둥 김민재가 고군분투했음에도 독일 언론이 그에게 다시 한번 날선 비판을 가했다. 바이에른 뮌헨의 3점차 완패 원흉으로 몰려 다시 한번 난도질 당했다. 뮌헨이 2024-2025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본선 리그 페이즈 3라운드 최대 빅매치에서 FC 바르셀로나, 스페인에 참패했다. 월드클래스 수비수 출신 뱅상 콤파니 감독이 이끄는 뮌헨은 24일 한국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3차전에서 바르셀로나의 1-4로 졌다. 콤파니 미넨 감독의 두터운 신임 아래 올 시즌 공식전 전 경기에 선발 출전하는 김민재는 이날 풀타임을 소화하며 무난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두 팀 모두 수비 라인을 크게 끌어올린 가운데 미넨의 포백 수비 라인이 스피드와 파괴력을 겸비한 하피냐, 라민 야말,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삼각 편대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멀티 실점을 하고 말았다. 창대창 대결에서 미넨이 무너진 것이다. 미넨은 2연패를 당하면서 순위가 뚝 떨어졌다. 앞서 미넨은 리그 페이즈 첫 경기 디나모 자그레브,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 9에서 2대승을 거두며 리그 페이즈 36개 팀 중 순위표 맨 위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후 2연패를 당하면서 지금은 토너먼트 진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바르셀로나는 이달 초 에스턴 빌라, 잉글랜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0-1로 진 것을 포함해 2연패를 맛봤다. 미넨은 중간 순위 23위, 승점 3로 내려앉았고 2연승을 기록한 바르셀로나는 12위, 승점 6로 올라섰다. 바르셀로나의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주던 미넨이 맞대결에서 패한 건 2014에서 2015 시즌 UCL 준결승 1차전에서 0-3으로 패한 뒤 9년 만이다. 6경기 만에 바르셀로나전에서 패했다. 지난 2021년까지 미넨을 지휘했던 독일 국적 한스 디터 플리크 감독이 이끄는 홈팀 바르셀로나는 이날 4-2-1의 3전형으로 나섰다. 이냐키 페냐 골키퍼가 장갑을 꼈고 알레한드로 발데, 이니고 마르티네스, 파우 쿠바르시, 쥘 쿤데가 수비를 구성했다. 3선엔 마르크 카사도와 페드리가 지켰고 2선엔 페르민 로페스가 공격을 지원했다. 최전방엔 하피냐와 레반도프스키, 라민 야말이 나와 득점을 노렸다. 원정팀 미넨은 4-2-3의 1전형으로 맞섰다.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를 비롯해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 다요 우파메카노, 하파엘 게에이루가 수비를 구축했다. 3선엔 주앙 팔리냐와 유주아 키미기가 나와 수비를 보호했다. 2선엔 세르주 그나브리와 토마스 밀러, 마이클 올리세가 자리 잡았다. 최전방에 해리 케인이 출격했다. 콤파니 감독은 바르셀로나가 난적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인지 그나브리와 밀러 등 최근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나이가 다소 든 선수들을 집어넣었다. 걱정은 현실이 됐다. 미넨은 킥오프 1분도 채 되지 않아 하피냐에게 실점했다. 역습 상황에서 페르민 로페스의 침투 패스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은 하피냐가 침착하게 슈팅에 선제골을 뽑았다. 미넨은 전반 18분 그나브리의 크로스를 해리 케인이 오른발 발리로 마무리하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으나 18분 뒤 다시 실점했다. 로페스의 문전 패스를 레반도프스키가 오른발로 마무리해 결승골을 뽑았다. 이 상황에선 다소 논란이 일어났다. 앞서 공이 로페스에게 전달되기 직전 김민재가 뛰어올라 머리로 빼앗으려 할 때 로페스가 팔꿈치로 살짝 미는 동작이 비디오에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넨을 이끄는 벨기에의 세계적인 수비수 출신 뱅상 콤파니 감독이 팔꿈치로 미는 제스처를 취하며 강하게 항의했으나 심판진은 비디오 판독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바르셀로나 골을 인정했다. 이 골을 기점으로 미넨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결국 두 골을 더 내줬다. 바르셀로나는 전반 45분 하피냐의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2점 차까지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다. 하피냐는 후반 11분엔 한 골을 더 추가하며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야말이 넘긴 로빙 침투 패스를 받은 하피냐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달고 치고 들어가다가 골대 오른쪽 하단 구석을 찌르는 왼발 슈팅을 날려 바르셀로나 승리의 쐐기를 박았다. 하피냐가 UCL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넨이 이날 경기 내내 상대와 수비 라인을 극단적으로 올리면서도 김민재는 롱패스 연결로 방향 전환을 시도하면서 팀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담당했지만 4실점으로 활약이 퇴색됐다. 김민재는 이전에도 그의 실수를 신랄하게 꼬집었던 독일 언론의 정성평가에서 다시 한번 미넨 최하 수준에 납득하기 어려운 평점을 받았다. 독일 매체 빌트는 이날 미넨 수비진에게 최악의 평점인 6점을 줬다.
김민재는 우파메카노, 그리고 하파엘 게이로와 함께 6점을 얻었다. 독일 언론은 선수 평점을 1에서 6점 사이로 매기며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플레이를 펼쳤다는 뜻이다. 6점은 거의 안 나오고 5점이면 최악이라는 뜻인데 김민재는 최악을 넘었다는 뜻이다. 역시 김민재의 삐딱한 시선을 갖는 것으로 유명한 축구 전문지 키커는 김민재 홀로 최하점 5.5점을 줬다. 독일 남부지역 유력지 TZ 도 김민재에게 우파메카노와 함께 최저 평점인 5점을 줬다.